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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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8월 23일 첫놀이로 에일리의 If You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나 건널목 앞에 설 때마다 너만 떠올라. 네, 오늘 8월 23일 첫노래로 에일리의 If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좀 더운 감이 있는데 뭔가 오늘은 약간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선선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기분만 그런가? 네. 어제는 뭔가 요 근래의 날씨 중에 오늘 가장 괜찮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아침에 제가 앉아가지고 아침밥을 먹는데 이게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밥 먹는데 되게 이렇게 막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여름이 다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조금 아쉬운 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날씨가 흐리멍텅해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급하게 이따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날씨를 다시 보니까 좀 있다가 소나기 같이 비가 한번 쓱 오고 뭐 그칠 거라고 뭐 예보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언제 내릴지 몰라요. 뭐 좀 있다가 내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네, 비가 짧고 굵게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날이 좀 풀릴 정도로만. 네, 너무 많이 오면 또 갑자기 우산 없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그냥 잠깐 비가 슬쩍 진짜 소나기인데 조금 강한 소나기. 네, 진짜 짧고 굵은 소나기가 한번 오고 날씨가 좀 선선한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사실 제가 예전에 DJ 하기 전에 제가 청소년 지도사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회 같은 거 있죠. 네, 어떤 캠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하는 네, 이제 지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 주 무대 중에 하나가 저쪽 인천 옆에 강화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화도 가면은 순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강화도 순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이게 무긴 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불그스름한 그런 무예요. 네, 보기에는 강화도 순무는 겨자과의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식물입니다. 이름은 무지만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배추에 가깝대요. 무보다는. 네, 저는 약간 좀 당황했어요. 사실 겉모습으로 보면은 약간 무랑 배추랑 약간 중간 사이 정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식물학적으로 보면 배추에 가깝다고 하네요. 네. 잎사귀가 무처럼 길쭉한 것도 있고 배추처럼 넓은 것도 있습니다. 맛도 무같이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가 하면은 배추 뿌리에 싸한 향이 나기도 합니다. 꽃은 내장에 노란 꽃잎을 단 꽃이 줄기 끝에 몰려가지고 피게 되는데 배추꽃과 구별되지 않아요. 순무의 염색 채수는 무와 다르고 배추와 같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식물학적인 그런 걸 보면은 배추랑 더 가깝다고 하네요. 강화도 순무 약숙 시험장 강화정 재배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순무는 배추의 한 종류로 봐야 된다고 해요.
순무의 맛이 옛날에 조선 배추의 뿌리 맛과 비슷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육종된 배추의 조상이 순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냥 썰이고 뭐 정확한 건 아니라서 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제가 그때 그 강화도에서 한창 일할 때 이 순무를 먹으면은 그 보통 그냥 뭐 이 무김치라든지 뭐 이런 거랑은 맛이 좀 다릅니다.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진짜 그냥 약간 배추 맛이 나요. 네, 약 그 배추인데 그 배추 밑에 그 뭐지 뿌리라고 해야 되나? 그 밑동 있죠? 배추 밑동. 그쪽 먹으면 약간 좀 싸한 맛이 나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네, 제 그 경험으로는. 네. 그리고 약간 좀 시원한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그 약 먹는 느낌이랄까? 네, 그냥 맛 좋은 약 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맛이었어요. 제가 먹었을 때는. 네. 물론 이제 먹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리하는 분들 따라서 다르겠지만 맛이 순무는 전 세계에 여러 종류의 것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양과 때깔이 실로 다양하게 되는데 조그맣고 빨간색의 그 레디쉬도 순무 중에 하나예요. 강화도 순무는 중국에서 이제 전래되어 가지고 삼국시대 때부터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화도 순무는 한반도의 긴 순무 역사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되는데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던 무렵인 1892년 12월 고종은 근대 해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영국 총영사에게 해군 교관 파견을 요청하고 1893년 3월에는 해군학교 설치령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해군사관학교 격인 통제영학당이 강화도에 세워지게 되는데 당시 영국 정부에서는 군사교관으로 콜웰 대위와 조교 커티스 하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때 콜웰이 영국의 순무종자를 가져와서 그 강화도 그 거기 이제 학교 있는 데 쪽에다가 심었다고 해요. 당시까지 강화도의 순무는 뿌리가 흰색이었는데 이게 그 콜웰이 가져온 순무는 보라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강화 순무가 약간 그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약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간 붉으스름한 그런 색깔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콜웰이 그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순무를 심으면서 강화도의 순무가 크게 이제 번지고 지금의 명성이 쌓은 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냥 거기 이제 흘러나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 영국 정부에서 가져온 순무가 지금 강화도에 있는 순무랑 비슷하다는 거를 전 지금 알았네요. 이거를 그 조사하면서. 네. 신기하다 이거. 네. 하지만 이제 강화도의 농민들은 그 코렐의 순무 그 품종 그대로 대물림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순무는 교잡이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토종 순무랑 이 영국 코렐 아저씨가 가져온 순무가 서로 섞이게 되면서 이 강화도만의 독특한 순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화도 순무는 씨앗을 종묘상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자가 채종을 해서 재배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밭에서 나는 순무도 흰색일 때가 있고 보라색일 때도 있는 겁니다. 네, 그냥 뭐 딴 데 이게 씨앗을 사서 이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밭에서 순무 이제 키우다가 그 순무에서 나온 씨를 이제 다시 걷어가지고 다시 뿌리는 네 그런 거라서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네, 요즘에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화도 순무종자를 채집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좀 우수한 그런 개체를 선발하는 작업을 했는데 우선 두 종류의 품종을 안정화하기로 하고 백색마니와 적색마니를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 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강화도의 산인 만이산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 또 일부 농민들은 코렐이 그 이전에 이제 강화도에 보라색의 순무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렐이
가져온 보라색 순무 이전에 이미 강화도에 보라색 순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사실 이렇게 뭐 이게 뭐 실록이나 이런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잠깐 그 강화도의 그 산인 만이산이 나왔는데, 제가 또 그거 만이산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산이 제가 군대 있을 때 있던 산이거든요. 근데 제가 민간인이 된 다음에 올라갔던 산 중에 가장 힘든 산은 만이산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저는 그 만이산 가면은 만이산 등산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잘 닦여가지고 계단 이렇게 쫙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저는 그곳 말고 그 옆쪽으로 쭉 돌아가면은 되게 그냥 산인데 누군가 지나간 듯한 흔적이 있는 그런 그 산행로가 있어요. 전 그곳으로 애들을 그 이제 학생들 오면은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그 산을 올라가면은 잘 안 쉬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번 쉬어야겠더라고요. 네. 그냥 한 번에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요. 네. 여러 번 쉬어야 됩니다. 네. 뭔 얘기가 될 거였지? 네.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산이었어요. 이거 뭐 오늘도 얘기하다 3,000% 빠지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무 얘기하다 갑자기 만이산 얘기라고 앉아 있네. 네. 인빈의 별하늘, 그리고 소유 유승우의 잠은 다 잤나 봐요.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강화도 순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빈의 별하늘, 그리고 소유 유승우의 잠은 다 잤나 봐요.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강화도 순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그 제1차 세계대전 말기 그 과도해진 전시 산업 체제로 인해서 식량고는 극에 달했고,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독일군은 1916년 겨울 감자의 생산고가 도저히 소유본을 이제 충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순물을 부족한 감자와 공유식품의 대용으로 대량 보급받았습니다. 독일군은 순물을 찌어가지고 그 가루를 낸 다음에 반죽해가지고 빵처럼 이제 쪄먹거나, 아니면 순물을 잘근잘근 그냥 생으로 씹어 먹었는데, 1916년부터 18년까지 독일군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세 번의 겨울을 이 순무의 겨울로 불러요. 네, 왜냐면 이제 그 겨울 동안 순무만 먹었으니까. 당연하지만 이 순무의 겨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에도 다시 한번 재현되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 이제 독일에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 순무를 보는 관점이 약간 우리나라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주먹밥을 보는 관점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독일에 이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순무만 먹으면서 이제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전용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때 이제 주먹밥 드시면서 싸웠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예전에 중국에 삼국 시대가 있잖아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그 당시에 제갈공명은 부대를 지휘하다가 조금이라도 약간 좀 오래 싸우겠네 하면은 바로 그냥 둔전 시시해가지고 병사들한테 순무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무에 대한 어떤 제갈공명의 애착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제갈량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순무는 성장이 빨라서 금방 키워 먹을 수 있다. 채소가 부족하기 쉬운 식단에 순무만큼 영양을 공급해주는 채소가 드물다. 날로 먹을 수도 있고 익혀서 먹을 수도 있다. 재배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서 뭐 다른 진영으로 옮겨가도 바로 그냥 재배해버리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갈공명이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놨는데 물론 이제 후대 각색이 적절하게 섞인 이야기겠지만 훗날에 인민군이 채소를 못 먹어서 각기병에 걸려서 지옥행 열차를 타거나 보급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기아 체험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각 그 군대에서 그 가끔 순무가 나오거든요. 네. 군대에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진짜 가끔 가다가 순무가 나와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순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 진짜 이게 순무 이렇게 막 씨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심으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싶긴 한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만 듣고 오게요. 송담비의 엄머 듣고 계속해서 이 강화도 순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송담비의 엄머 듣고 왔습니다. 네. 갑자기 그 목이 막 이렇게 잠기고 그래가지고 황급하게 이제 물 마시고 오느라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강화도 순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도 농민들은 대부분 순무 농사를 지어요. 자가 소비용이면서 이제 일부는 판매를 하는데 상업적으로 순무를 키우는 농가는 한 2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이게 그 9월 정도쯤에 파종을 해서 겨울 초입쯤에 수확을 합니다. 순무는 저장성이 뛰어나서 냉장만 좀 잘하면은 한 2년 정도는 그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겨울 채소로 인기가 높아서 요즘에는 그 하우스 재배도 흔한데 강화도 하면은 어떤 순무를 떠올릴 만큼 하나의 그 브랜드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대중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가격 때문이에요. 순무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무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무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 건데 농가 입장에서는 무보다 5배는 비싸게 팔아야 이윤이 남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순무를 무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니까 5배의 돈을 주고 굳이 순무를 구입하는 거는 약간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네, 무도 아니면서 무란 이름을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강화 순무의 가치를 식품에는 두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건데 한 10여 년 전에 강화도에 들어와서 순무 농사를 짓고 있는 순무골의 권국원 씨는 최근에 그 순무나 순무 김치 판매보다는 기능성 제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간 질환 같은 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음주를 좀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그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순무가 이 간을 좀 괜찮게 하는 네, 간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성 식품?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순무는 흔히 김치로 담가 먹습니다. 순무김치. 깍두기나 동치미가 일반적인데 강화 풀물 시장에서는 이 순무김치를 즉석에서 그냥 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그 즉석에서 바로 그냥 버무려 가지고 줘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둔 순무로 김치를 담급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순무를 판매용으로 이렇게 그 기르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먹으려고 이제 그 만드는 그 이제 순무를 키우는데 좀 남으면 파는 뭐 이 정도 느낌. 네. 뭐 어쨌거나 이제 깍두기는 그 강화도의 또 다른 특산물인 밴댕이 젓갈을 넣기도 하는데 순무의 그런 약간 그 싸한 그 겨자 향에 짙은 밴댕이 젓갈이 이제 보태져서 독특한 강화만의 맛을 내요. 순무 동치미는 겨자 향이 짙어가지고 일반 제 무로 한 동치미보다 시원한 느낌이 더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무 동치미가 맛있더라고요. 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네,
약간 그 맵다라는 느낌도 나요. 네. 순무를 익히면은 단맛이 많아지고 감자 비스무리한 그런 질감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요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화도 순무를 대중화하자면은 그 서양의 다양한 순무 익힘 요리를 좀 우리나라 요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좀 일어나진 않아서 이 순무가 대중화를 하려면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인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강화도 순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무가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강화도에서 일할 때 그 제 동료 선생님이 이 순무를 먹고 자기는 입맛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아 뭐 저 사람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순무가 맛있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순무는 내 입맛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제 입맛에는 맞아요. 네, 제 입맛이 맞으면은 여러분들 맛도 입맛도 맞을 겁니다. 네, 언제 한번 그 강화도 순무를 배달해가지고 먹는 거면은 지금 조금 거리가 좀 멀잖아. 거의 대한민국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언제 그 강화도에 놀러 가게 된다면 네. 그때 한번 가셔가지고 순무 어떤 요리라든지 뭐 이런 거 웬만한 그 강화도 요리집 가면은 웬만하면은 이 순무로 만든 거 나와요. 뭐 순무 김치 무슨 순무 깍두기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나오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간에도 좋잖아요. 네. 만약에 그 인천 아니 그 강화도 놀러 가기 전날에 이게 좀 어, 많이 드셨으면은 술을 좀 많이 드셨으면은 이 순무로 좀 해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에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역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으니까 이따가도 좀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노래 듣기 전에 그 뭐야 저거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은 어딨냐? 드디어 내일 저희 야암상가시장 또 행사를 합니다. 네,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 라는 이름으로 내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까지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는 거 보면은 대형 짜장면 무료 시식회가 있어요. 짜장면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는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뭐 가족이랑 같이 오셔서 한번 맛보시고 즐기시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경품 추천도 있고 그리고 그 초청 가수도 와요. 네, 앨리스, 장태희 그 진성까지 이렇게 저희 또 야암상가 시장에 오셔가지고 또 노래도 부르신다고 하시니까 내일 또 많이 뭐 친구분들이랑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에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내일 그 행사 때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 자랑도 있으니까 또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예선했잖아요. 네, 어제 맞지? 네, 어제 그 저희 노래자랑 예선을 했는데 뭐 노래를 워낙 원체 다들 잘하시니까 내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내일 또 행사에서 진성 씨가 온다길래 제가 그 오랜만에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중에 진성의 보릿고개를 한번 슬쩍 넣어봤습니다. 네, 진성의 보릿고개,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연의 철수 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청산리 대첩.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이 이제 일본군을 굉장히 이제 부셔버린 그런 전투인데 사실 이게 얼마나 그 좀 커다란 의의가 있냐면은 당시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총을 가지고 있긴 해도 그 총이 얼마나 좋겠어요. 독립군인데. 네, 그런데 그런 장비로 네, 일본을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네.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만주 간도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인데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해가지고 청산리 백운평 천수평 완루구 등지에서 한 10번이 넘는 이제 전투 끝에 일본군과 전투해가지고 이긴 그런 전투가 바로 이제 청산리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3.1 만세 운동이 있는데 이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만주에서의 독립투쟁은 더욱더 이제 활발해지고 이에 일제의 대만주 탄압도 굉장히 좀 강경해지고 좀 독해졌어요. 이 과정에서 1920년 6월 보동 전투에서 독립군과 교전한 일제는 10월에 훈춘 사건을 일으켜서 이것을 병력 진입 구실로 삼고서 그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냥 학살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건도 일어났었죠. 1920년 2월 마침 블라디보스토크에 잠시 머물고 있었던 체코슬라바키아 망명군대인 소련 적군과 적백 내전의 휴전 협정이 성립된 이후에 잉여 무기를 서둘러서 시계터 사거리에 주차함이 있거든. 네. 주차함이 있으니까 각 시장에 그 점포에 물건을 갖다가 사시고 네. 그 상품을 얻어가지고 주차함이 움직입니다. 시계터 사거리 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항상 중간중간 있습니다. 네. 이번 내일 행사 네. 이런 그 물건 사면은 뭐 추첨 그 주는 거예요? 각 점포에 가면 네. 추첨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자 시계터 네. 사거리에 주차함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간중간 방송을 쓰는 네. 네. 어쨌거나 그 소련 적군이랑 이게 그 적백내전이라고 그 러시아가 독립은 아니지 혁명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군정에서 왕정에서 이제 그 혁명을 해가지고 지금과 비스무리한 그 사회주의 공산당의 러시아로 이제 변모하는데 그때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적백내전인데 어쨌건 그 적백내전의 휴전 협정이 성립된 이후에 잉여 무기를 서둘러서 이제 매각하려고 했어요. 네. 마침 독립군은 독립선언 뒤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기가 절실하다고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때마침 체코슬로바키아 망명군대가 보관하던 무기를 북로군정서가 사게 돼요. 네. 무기 거래는 이제 깊은 숲에서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그 해에 7월 독립군은 그 체코슬로바키아군에게서 매입한 무기인 권총, 뭐 기관총, 탄약 한 뭐 200개 정도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도로 수송하게 돼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적백 내전이 있었는데 그게 잠깐 휴전을 해요. 싸움을 멈추자 그래가지고 그래 싸움을 멈추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군대가 그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배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무기랑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일부를 이제 팔고 그냥 팔고 가야겠다 했는데 때마침에 그게 이제 독립군이랑 우리 독립군에 연결돼가지고 그 무기를 이제 우리가 독립군이 사게 된 거예요. 네. 1920년 8월 이제 하순에 왕칭현 서대파에 주둔하던 북로군정서의 주력 부대는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흡수해가지고
얻은 정보로서 일본군 제14사단과 제13사단의 일부가 장고봉을 거쳐서 남하하고 나남의 제21사단이 도문강을 건너서 북상하고 만철의 수비대가 송화강을 건너서 서진해서 삼북로군정서군을 삼면에서 토벌하려는 작전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마침 이제 독립군 탓에 그 대일 관계에 난처한 처지에 있던 중국 당국의 권고도 있었으니까 북롱군전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너무 어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잠깐 후퇴하자 그래가지고 안도현으로 이동해서 서로 군정소와 이제 합류하고서 백두산 지역에 기지를 새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월 17일 이동을 시작한 일변 대한 독립군도 봉천성의 경계 지역인 화룡현의 2도구, 3도구 방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영사관을 습격했을 때 이게 자기네들을 삼면에서 이제 포위해서 공격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으니까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걸 싸울 수도 있긴 한데 싸우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으니까 잠깐 좀 이걸 피하고 다른 독립군이랑 합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백두산 쪽으로 이게 옮겨지게 된 거예요. 네. 연길현을 거쳐서 화룡현 서부 지역으로 이동한 북로군정서 부대는 10월 10일경 안도현 경계 지역인 삼도구 청산리에 도착하고서 부근에 있던 이도구로 이동해 있던 홍범도 부대와 일본군의 간도 출병 대책을 협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과 간도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싸우면 좋겠냐라고 이제 회의를 한 건데 10월 19일 회의에서는 일본군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과 싸우면 안 된다. 좀 전투는 가급적 좀 피하자라고 하는 피전론이 이게 좀 맞섰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피전론이 채택된 때 일본군이 부근까지 이미 진출을 하고 있었으므로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을 피하고자 병력을 급히 후방으로 철수하게 돼요. 김재진 부대는 계속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전투를 자제했지만 결국에는 추적을 따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 여기서 일본군과 일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홍범도와 함께 이제 간도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싸우려고 싸운 건 맞는데 이게 약간 그 코너로 몰려가지고 구석으로 이제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싸우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이 청산리 대첩이네요. 나는 그냥 이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때려 부시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건 아니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아프네 이게. 네. 지금 저희 그 시장에 그 이제 물건을 사시면은 추첨권을 드려요. 경품 추첨권. 그 경품 추첨권 갑자기 말이 안 나오냐? 그 경품 추첨권을 받아가지고 저희 그 시장 그 시계탑 사거리에 보시면은 그 경품 추첨권 넣는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은 내일 저희 그 행사에서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 네, 이 행사에서 그 경품 추첨을 통해서 이제 좋은 물건들도 이제 준다고 하니까 많이 좀 저희 시장 물건도 사시고 경품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품이 제가 그 언뜻 듣기로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궁금하시면 오늘 물건 사셔서 경품권 넣으시고 내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의 다시 그리고 밤비노의 달빛 샤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와닿지 않아 괜찮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지민의 다시 그리고 밤비노의 달빛 샤워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김좌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비전투원들로 편성된 제1제대와 전투요원으로 편성된 제2제대는 각각 김좌진과 이범석의 지휘하에 청산리 백운평 바로 위쪽에 고개마루와 계곡 양쪽에 매복을 하고 전투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청산리 계곡은 그 동서로 한 25km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긴 계곡이에요. 계곡의 좌우는 인마의 통행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울창한 산림지대인데 오전 9시 정도에 야스가와가 이끄는 추격대가 계곡의 좁은 길을 따라서 매복 중이던 이범석 부대와 교전을 벌이게 돼요. 그 뒤 이어서 야마다가 지휘하는 본대가 그곳에 도착해서 이들과 독립군 사이에 정말 치열한 총격전이 막 빵야빵야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김전인 장군은 이제 이범석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부대원을 이끌고 갑산촌으로 철수를 하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독립군은 이 전투에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서 그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그 안타까운 게 정확하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본군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전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이 지네들 얼마나 그 다치고 뭐 이랬는지 기록을 엉터리로 써놔가지고 이게 뭐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참 그런 걸 부끄러워해. 네, 당연한 거지 뭐. 네. 어쨌거나 김전인 부대가 철수하던 시각에 그곳에 얼마 안 떨어진 이도구 완루구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독립군과 일본군의 색깔, 그 군복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일본군이 지들끼리 막 서로 오인 사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되게 네, 그 독립군들도 열심히 쏘고 있는데 그 일본군들은 저게 독립군인지 아니면은 일본군인지 모르고 그냥 막 쏴버린 거예요. 네, 무서우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막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네. 뭐하는 애들이야 얘네는 진짜. 네. 한편 22일 새벽에 갑산촌에서 합류한 김좌진 부대의 제1, 2지대는 그곳 주민들로부터 부근의 천수동에 일본군 기병대가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니까 바로 그냥 그 기병대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일본군 기병연대와 교전을 벌이게 됩니다. 곧 일본군 대부대에 반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김좌진은 부대원을 어랑촌 부근의 고지로 이동시키고 오전 9시부터 포위 공격해오는 일본군을 막아내요. 이때 부근에 있던 그 홍범도 부대도 이제 포위되어 있던 그 김좌진 부대를 도와서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날 그 날이 저물고 김좌진과 홍범도의 부대는 어랑촌 부근 고지에서 철수하게 돼요. 다음 날 23일부터 이들은 추적하는 일본군 수색대와 산발적인 접전을 벌이면서 고동하를 따라서 상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독립군의 행방을 추정하던 그 일본군은 25일 밤에 고동하계곡 일본군 야영지를 포착해서 급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난전이 막 벌어지게 되는데 막 진짜 막 난장판이 일어나게 돼요. 막 이렇게 총 쏘고 막 뭐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독립군은 반격을 가해가지고 그 습격을 저지했다고 나눠져요. 네, 되게 신기한 게 그 밤에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그 갑자기 자고 있는데 어디서 습격해 오면은 그냥 그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막아냈다는 거는 진짜 여기가 잘 짜여져 있는 군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 새벽 무렵에 방어 태세에 들어간 일본군을 피해서 안도현 지역으로 이제 부대를 옮기게 됩니다. 네. 해방 이후에 그 교육 현장과 역사학계에서는 이 전투를 독립군이 압도적인 교환비로 일본군을 물리친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양국 네티즌 간의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이제 여러 사료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하면서 이제 교차 검증이 해지면서 그 심한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군 측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천여 명을 사살한 대전과를 올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정도의 성과를 올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교차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본군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살하고 이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독립군을 많이 죽이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는 별로 피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가끔 가다가 이게 논란을 많이 일으키긴 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이겼다고 이게 나와 있죠. 어쨌거나 이제 독립군이 추적하는 일본군과의 교전을 벌여서 발목을 잡은 다음 이제 이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형태로 전투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단한 전과를 거두기보다는 일본군을 상대로 교전의 의의와 약간의 전술적인 성과를 올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최초로 전과 부분에 대한 묘사가 나온 것은 그 박은식이 쓴 독립운동의 사기 진쟁을 위해서 일종의 역사서인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에서 이게 처음으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일본군을 3,300명을 사살했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역시 목격담을 듣고 쓴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근거는 없는데 거기다가 최초 3,300명에서 1,200명까지 이제 줄었고 이범석이 쓴 자서전에서는 천여 명 정도 피해를 줬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더욱이 큰 이제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측의 주장대로 일본군이 대대적인 그 피해를 입었다면은 사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연대에서 병력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관료제의 특성상 이런 대규모 인적 지원을 이루어졌다면은 뭐 무슨 연대로 뭐 몇 명을 뭐 누구에게 보내라 뭐 이런 지시가 있는 이제 행정문서가 여기저기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내진 않았거나 아니면은 일본 측에서 고의적으로 문서를 없애거나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참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 이제 폭도들을 섬멸시키지도 못하고 대량의 살상만 낸 전투였다면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는 등의 어떤 그 인사 조치가 있는 것이 정상인데 그 전투의 연대장 가노 노보테루는 처벌은커녕 그 이후에도 군 생활 잘했어요. 네. 뭐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네. 이것도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간도 출병사에 따르면 간호 연대장이 지휘한 부대는 제27 기병연대로서 테러 차단을 위한 기동에 나섰지만 습지가 너무 많아서 테러 차단은 실행하지 못하고 어랑촌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간호 연대장이 설령 전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익히 아는 계곡 속에 들어온 일본군을 섬멸하는 과정에서 전사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군에 의해서 간호 연대장이 그 전사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1979년과 1985년에 나온 일본의 군사사학자 사사키의 청산리 전투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제19사단 사령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측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일본인 사상자를 뭐 한 11명 정도? 네. 11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치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사자 명부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일본 측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청산리 전투의 사상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의 피해는 전사 11명, 부상 2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약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크게 좀 차이가 있죠. 네. 청산리 전투의 전사자에 관한 일본 측 주장을 정리하면은 첫째, 우리나라 측 자료의 추성치가 지나치게 들쑥날쑥해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어디서는 뭐 3,000명, 어디서는 1,000명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크니까. 둘째, 수천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도 군을 재편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셋째, 유일하게 우리나라 책 사료에서 이름이 거론된 인물이 그 청산리 전투 이후에도 활동한 것이 드러나고, 넷째로 일본 그 19사단 사령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파악한 사망자의 숫자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사자 명부와 일치한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측에서는 그 청산리 전투의 그런 피해가 전사 11명, 부상 24명이라고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순을 설명한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일본은 야마토급 전함을 숨긴 사례에서 보듯 당대 최고의 전략 무기를 은폐하는 일을 실제로 이뤄냈거든요. 일본이 자신의 패배를 감춘 사례는 그 일일이 기재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나라 독립군과의 싸운 전투에서 진 거라든지, 아니면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장에서 이제 뭐 진 패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기록도 안 하고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기록 그거를 아예 바꿔버려서 이제 하는 거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패배한 부대를 다시 한번 사지로 보내가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들의 이런 습성이라든지 이런 과거 저력을 보면은 이 청산리 전투에서의 어떤 피해나 뭐 이런 거 역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청산리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약간 그 너무 이 열성을 다해서 말한 건지 목이 아파가지고 물을 좀 먹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파니니 브런치의 나 하나만을 바라보게, 그리고 BGM4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파니니 브런치의 너 하나만을 바라보게, 그리고 BGM4의 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김전인 장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관료제의 특성상 그 관련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 바로 그 관료제이기 때문에 특정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애초부터 많은 병력이 오가고 계속해서 병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만주였는데, 조작의 특성상 공백이나 모순이 반드시 생긴다고 하지만 야마토급 전함을 숨기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만주에서 몇천 명 죽은 거를 숨기는 게 더 쉬울까요? 야마토급 전함에 탑승한 승조원의 수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르는데, 그런 거와 이제 관련자들을 다 은폐시켜버린 일본이니까, 그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독립군이 사살한 일본군을 은폐시키는 거야 뭐 껌이겠죠 뭐. 네. 사실 뭐 이런저런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사실 그 요즘 논란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일본은 식민지 종선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서 대군을 파병한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뭐 우리 일본이 이제 독립군에게 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식민 지배하는데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막 독립 그 뭐야 3.1 운동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임시 정부도 이제 세워지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독립군이 그 일본 군대를 격파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면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뭐 태평양 전쟁도 준비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본이 그거를 은폐시킨 조작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어쨌거나 이 청산리 대첩 이후에 독립군의 일본군의 포위망이 좁아져서 좁혀져 오니까 이제 동북 쪽에 밀산으로 대거 후퇴하고, 소련의 제안에 따라서 그 적백 내전에 잠깐 좀 참여했다가 굉장히 그 안타까운 자유시 참변에 휘말리면서 거의 뭐 그 당시에 독립군의 대부분을 이제 그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만주사변으로 중국군과 함께 대일전에 참여한 1930년대 이후, 그러니까 계속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국 군대에 의존해서 이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 자유시 참변 때문인데, 어쨌거나 이 청산리 대첩은 일본군과 우리 대한민국 독립군의 단독 이제 전투가 벌어진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죠. 네. 만약에 뭐 만약이란 역사에 만약이라는 얘기가 이제 뭐 무의미하지만, 진짜 만약에 그때 이제 적백 내전에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이제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죠. 네, 어쨌거나 이 자유시 참변은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유시 참변 때 김전인 장군이 그때 때마침 그 자유시에 없어가지고 이 자유시 참변을 피했는데, 그 뒤에 이제 많이 좀 독립군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을 많이 상실해가지고 김전인 장군은 그때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흩어진 이제 독립군들을 모으고 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일본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이제 병사들 모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암살당하시죠. 네, 김전인 장군이 좀 암살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암살되기까지 그 이야기를 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다음 주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강화도 순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김자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보에는 지금 뭐 여기에 비가 오락가락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밖에 비 안 오죠? 밖에 되게 밖에 날씨 맑은데. 네, 어쨌거나 뭐 예보상으로는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는 슬쩍 넘어가야 되는데, 내일 저희 행사하잖아요. 저희 암상가시장 행사하니까 좀 주위 분들한테 말씀 좀 많이 입소문 좀 내셔가지고 많이 좀 오셔가지고 좀 즐거운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 야 짜장면 먹으러 시장 가자 요 행사를 하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대 가수도 오잖아요. 네, 초대 가수가 이제 앨리스, 장태희, 진성 씨가 이렇게 오니까 연예인도 보고, 네, 좀 뭐 노래 자랑하는 것도 보고, 네, 경품도 하고, 네, 저희 시장에서 지금 물건 사시면은 경품 추첨권을 드려요. 네, 그거 이제 쓰시고 저희 이제 시계탑 사거리 쪽에 경품권 넣는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다 넣으시면은 내일 경품을 통해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 드리니까 내일 안 오시면 안 돼요. 경품 받나 안 받나 봐야 되니까 내일 오셔서 받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네. 목이 아픈 거 보니까.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내일 또 저희 행사 때 진성 씨가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성의 안동역에서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날까 합니다. 저는 야암상하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내일 저희 행사하기 전에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